보시면 아시겠죠? 선생님이 선하시다고 해야 되나? 악이 없는 선함이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뭘 먹이려고 하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돼. 아, 괜찮습니다 선생님. 5번을 해도 6번을 하시니까 내가 나중에 하다가 선생님 제 얘기는 듣질 않으시는군요. 머리를 잘랐는데요. 왜 잘랐냐면요, 진짜 너무 단순한 이유입니다. 좀 어른의 사정인데요, 목요일날 광고 촬영해야 돼서 그 집골로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잘랐어요. 안 그랬으면 린스컴까지 갔는데 이 머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장발이 그지라는 게 아니고 장발로 가는 과정이 좀 약간 그 그지존 기간이 있잖아요. 거의 넘어갈랑 말랑 했는데 그거를 한 몇 개월을 버텼는데, 나 이거 내리면, 그때 내리면 한 여기까지 왔었어. 근데 그게 머리카락이 얇으니까 막 바코드 같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야, 버드나무처럼. 아무튼 그래서 잘랐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듬기만 하려고 했는데 뒤통수가 내가 납작하거든, 짝짝이거든. 미용사님이 뒤통수 납작할 때는 아래를 확 치는 게 낫다 사실은. 그래요? 한번 확 쳐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통수가 납작하니까 이렇게 해서 뒤통수를 머리카락 두께로 만든 거지. 이거를 심중에 하면 광고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바나나 광고 이거 했고, 제가 이번 주에 좀 바빴어요. 방송이 좀 쉬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민 선생님하고 기타 규슈 여행 가기로 한 거 갔다 왔거든요. 저랑 기타 큐슈 한번 가시죠. 기타 큐슈가 비행기로 1시간 걸리거든요. 우리 여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한번 가시죠. 일본어를 또, 일본어를 파파고가 있잖아요. 저는 이 시모노세키 여행을 몇 년 전에 갔을 때 일부러 하나도 안 사 먹고, 물도 안 사 먹고. 그럼 근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근데 이제 시모노세키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만한 명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침착맨 선생님과 함께 기타 큐슈를 꼭 가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저기 가면 단식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시모노세키에 가서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최고민 선생님하고 이 5월 말 여행을 2달, 3달 전에 잡았을 거예요. 최고민 선생님 오셨을 때 기타 큐슈 시모노세키 항일 여행을 했더니 굉장히 좋았다, 저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같이 가실까요? 해가지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날짜를 잡는데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본 기타 큐슈로 가게 되면 몇 박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당일치기 여행을 그때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철면수심하고 남이섬 가는 거랑 주우재랑 세종여행 간 거랑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갈까 했었는데, 그때 내가 2번 하고 안 한 이유가 결국은 카메라를 계속 찍고 있으면은 좀 부담이 되고 편집을 안 하고 그냥 길게 관찰 카메라로 하고 싶었는데, 일단 카메라를 들이대면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해, 억지로. 뭐 물론 100% 억지로 말한 건 아니겠지. 근데 카메라가 돌아가면 오디오 공백을 느끼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거를 카메라를 그냥 난 관찰 카메라로 슴슴하게 그냥 쭉 찍으려고 했는데 쭉 찍으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돼. 그러니까 철면수심도 그렇고 우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걸 안 했어. 근데 이제 그때 최고민 선생님하고 그 우정여행을 가는데 몇 박으로 갈까요? 물어보시니까 그래도 해외 가는데 당일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1박 2일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일정은 제가 짜보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랑 뭐랑 예약을 다 잡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일을 다 하시네. 그래가지고 좀 미안했는데 1박 2일 일정을 표를 딱 봤는데 한 2박 3일짜리를 압축해 놓은 거야. 말만 1박 2일이고 내용은 2박 3일 내용이야. 좀 널널하게 하면 3박 4일까지도 갈 수 있는 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좀 설렁설렁 하시죠. 가면서 여유도 좀 두고. 선생님이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직장에 다니시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계속 책을 쓰십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밀렸던 글을 쭉 한 막 몇 시간이고 쓰셔요. 그래가지고 책을 5권인가 쓰셨어. 엄청 성실하신 분이야. 요즘에는 또 출연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일정을 짜셨으니까 이제 빽빽 하겠지.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시 정도 비행기가 좋을까요? 그래서 나한테 여쭤보시니까 참 그게 어렵더라고. 최곤수 선생님은 적당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 원래 부지런하신 분인데 새벽에 가서 아침에 도착해서 아침부터 쭉 돌고 저녁 끝까지 한 다음에 다음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한 10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곤수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더니 10시에 일본에 도착하는 편으로 해서 한 8시 정도 비행기로 또 잡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가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내가 이거 촬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계속 고민했어요. 카메라 이거 돌리면 진짜 피곤할 텐데. 그리고 옆에 막 사람들 나오고. 근데 또 선생님이 또 가셨는데 또 안 찍기가 뭐한 거야. 선생님 좀 내심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고프로랑 요번에는 그 녹음기를 가져갔어요. 소니 보이스 레코더라고. 원래는 철면수심 할 때도 있었어. 근데
안 한 이유가 카메라를 켜고 끄고 할 때 껐을 때 좀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일부러 안 달았거든. 이걸 맨날 꼈다 뺐다 하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꼈어요. 왜 꼈냐면 주우재랑 철면수 씨 했을 때 소리가 너무 안 들어가. 그 바람이 안 불면 상관없는데 바람이 불면 파열음이 진짜 심해요. 고프로가 파열음 그 바람 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저녁에 찍는 거 있죠. 빛이 부족했을 때는 진짜 안 찍혀요. 그리고 발열이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고프로는 그 튼튼하게 만들려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열이 안 나가. 팬이라는 게 없잖아 사실. 팬이 어딨어. 컴퓨터는 팬이 있는데 식혀주는 게 없잖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드는데 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두꺼워서 열이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이 안 나가니까 좀 덥거나 열 받으면은 얘가 한 30분인가 40분 찍다가 꺼져요. 심하면 20분 찍다가도 나가고. 근데 좀 약간 선선하다 이러면 한 1시간 넘게도 가고. 근데 이제 고프로 막 보면은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찍다가 놓쳐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충격으로도 렉 계속 돌아가가지고 내용물 찾았을 때 다시 볼 수 있었던 거 알죠? 방수도 돼요. 기본 방수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주안점을 좀 둔 것 같아. 고프로가 인기 많은 이유가 엄청 개튼튼해서 그런 거거든요. 튼튼하고 되게 간편해 찍기가. 그냥 설명서 안 읽어보고 그냥 뭣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툭툭툭 눌러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좋은 건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고프로가 이제 10일까지 나왔잖아. 가격이 이제 어느덧 비싸졌지. 브랜드 값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고프로만 써봤거든요. 저는 고프로가 그냥 편해. 그냥 툭툭 던져놓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쓰는데 아무튼 그 고프로를 가져갔는데 소리 수음이 안 되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하나씩 꽂아놓고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했는데 1박 2일 다녀본 결과 선생님이 엄청 저한테 많이 맞춰주시고, 근데 이제 선생님의 어떤 특징을 좀 알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좀 많으시니까 유명한 스팟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다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원치 않으면은 안 원하는구나. 알았다. 근데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밥을 먹어서, 근데 그 코쿠라역 근처였는데 그 근처에 뭐 맛집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를 먹으면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잖아. 근데 그 선생님은 3개인가 4개에 있는 맛집을 다 드시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먹었는데 다음으로 이동해서 그걸 먹어야 된대. 그래서 선생님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찌란 라면을 꼭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다. 근데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배부르시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한번 이찌란 라면 한번 구경이라도 하실까요? 그래서 구경이라면 뭐 이렇게 가면은 오셨으니까 그냥 그래도 젓가락이 저녁 먹고 밤에 맥주를 한잔 했는데 거기서 안주를 엄청 먹고 결국 라면을 먹었어. 그래서 너무 배가 부른데 우동을 꼭 먹어야 된다. 여기 우엉튀김이 들어간 우동이 유명한데 이걸 꼭 먹고 가야 된다.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동이 여기가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동은 결국 먹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음식을 남기는 걸 잘 못 보잖아요. 알죠? 선생님은 반절씩만 먹고 그냥 우동을 먹자고 하는데 나는 그 라면을 못 남기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먹었지. 그래서 다음날 이제 체했거든. 선생님이 원래 일정은 아침 7시에 밥 먹고 8시에 출발하는 일정이었는데 내가 배탈 나가지고 10시인가 11시쯤에 나갔나? 그 사이에 선생님이 배가 아프니까 좀 쉬셔라. 그러면서 또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하셔가지고 약을 또 사오신 거야. 우리 둘 다 일본어를 못하거든. 근데 또 약을 또 구해가지고 또 갖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미안하고 이러면서 약을 먹었는데 선생님이 심심해가지고 내가 10시 20분에 나가기 전까지 좀 심심하셔가지고 막 돌아다니셨나봐. 혼자 돌아다니시더니 가족들하고 먹으라고 일본 그 과자를 이만큼을 사서 오신 거야. 근데 내가 캐리어가 없잖아. 우리 둘 다 배낭만 메고 왔거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계속 그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여행을 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선생님 계속 들고 다니다가 손잡이가 끊어졌는데 안고 다니면서 그 일본 병아리빵하고 막 있는 선물 봉투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5km인가를 걸어 다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사실. 막 땀을 막 계속 흘리면서. 아무튼 그게 옆에서 보면 진짜 웃길 것 같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죠. 선생님이 너무 선하시다고 해야 되나? 악이 없는 선함이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뭘 먹이려고 하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돼. 괜찮습니다 선생님. 5번을 해도 6번을 하시니까 내가 나중에 하다가 선생님 제 얘기는 듣질 않으시는군요. 이러니까 선생님 갑자기 화들짝 놀라시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동은 좀 드셔야 됩니다. 계속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말씀을 안 멈추셔. 저 왔을 때 그 역사 강의랑 돈의 역사 뭐 그거 다 못하셨잖아. 그거를 다른데 출연하시면서 점점 보완을 하셨대. 공부를 막 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래서 전에 준비했던 거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가 됐대. 근데 그걸 이제 채널에서 못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거야.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거 못 끊잖아 이거를. 나는 이게 좀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끊고 좀 쉬려고 했는데, 왜냐면 내가 주우재랑 여행할 때도 아시 좀 끄자, 영상 좀 끄자, 좀 편안하게 가자 계속 이랬는데 선생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내가 끊기가 뭐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어놨어. 선생님께 안고 가면서 나한테 막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서 막 기타 큐슈랑 그거 시모노세키 막 대합표시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아무튼 웃겼어요. 그리고 이제 뭐 카메라 꺼졌을 때 또 진솔한 얘기 같은 것도 하고 한층 더 선생님하고 친해졌다. 그리고 최고민 선생님은 첫날 1박 하잖아요. 첫날에 밤에 생방을 할 줄 알았나 봐요. 기대를 좀 하셨나 봐요. 생방을 여행 끝나고 숙소에서 생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기대를 좀 약간 알게 모르게 하시니까 내가 촬영을 멈출 수가 없잖아. 내가 근데 배탈 났잖아.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식 강의를 준비를 주식 강의랑 그때 못했던 거 역사 강의를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노트북하고 책을 또 준비해 오셨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때 배탈이 나는 바람에. 안 그랬으면 한 새벽 3시까지는 하려고 했었다. 아무튼 둘째 날도 9시 비행기 타고 올라왔어요. 1박 2일인데 꽉 찬 1박 2일. 그리고 그 모지코 갔을 때 고쿠라성 보고 시모노세키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세한 얘기를 다 해드리면은 좀 그러니까 말씀만 드리자면 뭐 일정이 조금 예상 밖의 상황들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생각을 못했어 그때는. 노트북하고 막 주식책하고 그때는 갖고 오신 줄 몰라가지고 가방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선생님이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 나보다 10살 많으시거든. 근데 약간 피곤하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 된 거야. 선생님 피곤하시면 쉬었다 가시죠. 그러니까 아니 찜창맨님이 배탈 나셔가지고 피곤하시니까 선생님이 쉬고 싶으면 쉬세요. 그러니까 전 괜찮습니다. 선생님 피곤하시면 쉬세요. 근데 서로 쉬라고 막 안 쉬고 계속 걸어가니까 계속 막 땀이 막 비오듯이 오고, 막 내가 그 선크림을 거기서 일본에 샀어요. 또 선생님 사주셨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 이제 바르고 선생님 좀 바르시죠 했는데, 선생님이 여기 허옇게 뜨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기 얼굴이 허연 상태로 이대로 땀을 막 흘리면서 다니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 화장실 가서 이거 좀 정리를 좀 하시죠. 그러니까 가시더니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씻어. 그거를 제 3자가 보면 진짜 완전 웃겼을 것 같다. 우리는 되게 진지한데 근데 그게 편집으로 이렇게 담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당연히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하니까 경비를 제가 다 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준비도 다 하시고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처음부터 갈 때부터 자기가 내려고 생각을 했다. 제가 막 선크림이나 이런 거 선생님 돈으로 다 했거든. 왜냐면 내가 나중에 그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서 막 뭐 식사며 뭐며 선생님 다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영상으로 수익을 내니까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10살 많은 연장자로서 그냥 좀 사고 싶은 그런 거니까 다음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때 해라 하셔가지고 한 가을이나 겨울쯤이 어떨까. 대만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내가 가면서 느낀 거는 여행이 그 고쿠라 성이라고 오사카 성 짓기 전에 한번 시험 삼아서 지은 듯한 느낌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짓고 거기 노하우로 오사카를 졌다고 하는데, 고쿠라 성 보고 모지 갔다가 시모노세키 갔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좀 잘 몰랐는데 큐슈랑 그 혼슈였나? 그 경계에 있는 데여가지고 옛날에 그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동네였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개항을 한 지역이라 생각이 먼저 서양처럼 해야겠다고 이제 시작한 지역이어서 서양의 제국주의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서양처럼 우리가 개항해서 막 불평등 조약을 했잖아 일본이.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만큼 다른 데를 수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쪽은 넨노, 쇼군, 다이묘, 사무라이 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직결심판권이 있고 백성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목 썰어도 되는 권리가 있었잖아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완전 상명하복의 분위기가 있었고, 위에서 주도해가지고 그냥 제국주의로 딱 변하려고 하면은 변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지. 잘 몰랐는데 최고민 선생님의 또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확실히 나라가 강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런 수모를 받은 게 좀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게 1박 2일이라서 아깝네요. 그래서 내가 1박 2일인데 일정 한 2박 3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더 있었으면別府,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나가사키, 하루 더 주면은 뭐 어디, 선생님 뭐 계속 붙이면은 뭐 일본 열도 투어인데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둘 다 일본어를 못하는데 무슨 투어야. 그래서 저희 우리 일본어를 못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셔. 그냥 웃기만 하셔. 근데 후쿠오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기가 좋은 게 한국말밖에 없어요. 지하철이든 어디든 웬만하면 한국말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아예 몰라도 진짜로. 그리고 관광객이 뭐 심도 있는 토론할 것도 아니고 하우머치 정도만 하니까 저 아예 일본어 못하잖아요. 도쿄보다 오히려 한국 간판이나 이런 게 훨씬 많았어. 그니까 이제 후쿠오카로 다 가는 거야. 거기 가보니까 좀 약간 거기도 가고 싶더라고. 시코쿠 지역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내가 왜냐하면은 오키나와도 가보고 홋카이도도 가보고 도쿄랑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그러니까 시코쿠만 가죠. 교토, 나라, 오사카, 고베 이거는 따로 간 게 아니고 한번 갈 때 그냥 학생 투어로 이렇게 갔으니까 재밌게 봤어요. 날씨는 우리 갈 때 태풍 온다고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가 되게 딱 적당할 때 갔어요. 날씨 되게 좋아가지고 약간 해가 좀 많이 좀 쨍할 때. 최근에 여행한 거 중에 조금 힘든 편이긴 했는데 막 엄청나게 힘들었다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엄청 늦게 왔지. 늦게 와서 바로 안 뻗었어. 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 저 여행 간다고 해서 속리산 갔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왔는데 주섬주섬 해가지고 데이터 다 옮기고 녹음 파일 다 백업하고 걸어놓고 자고 이러는데 안 돼 있어. 용량이 너무 많아서. 최고민 선생님 오셨어요? 오래 하실 거면 제가 지금 달려가 볼까요? 일본 자료 준비 들고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오시면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롤 연습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선생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고쿠라성도 구경하고. 근데 선생님 오늘 출근 안 하시는구나. 오늘 쉬는 날이구나. 가족들하고도 또 시간을 보내셔야죠. 또 최고민 선생님하고 또 얘기를 사적인 얘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최고민 선생님 자녀분이 두유 하루에 5개씩 드시는 것도 듣고 많이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민 선생님은 가족이 하루에 두유를 10개씩 소비한다고. 아드님이 한 5개, 선생님이 한 2개, 사모님이 한 2개, 200개를 사면 20일 안에 동이 난다. 그래서 두유를 주문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두유가 동났다면서. 왜 두유를 먹게 됐냐. 아드님이 탄산음료를 좋아하셔서 자꾸 탄산음료를 찾으니까 선생님이 물 안 먹고 음료수 마실 거면 그냥 차라리 두유를 마셔. 그래서 저당 두유로. 이 정도까지 사적인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안 친해질 수가 없죠. 아드님 두유 몇 개 먹는 것까지 내가 이제 다 하니까 한층 깊어졌죠. 기타 큐슈에서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우엉 우동은 못 먹었어요. 라면까지 먹고 체해가지고. 라면이 맛있었어요. 이찌란 라면. 주우재 씨는 좀 이해를 못하는 라면이라고 했었어. 왜 이렇게 이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 막 줄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의 평가. 그때 도쿄 갔을 때도 이치란 라면이 있었는데 서양 사람들도 막 줄 서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먹었어. 근데 이번에 먹었잖아. 나 현지인들도 많이 먹던데. 그게 이치란 라면이 밤에 늦게까지 하잖아. 현지인들이 그냥 배고플 때 그냥 와가지고 한 번씩 먹고 가더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나는 뭐 사실 라면 맛을 뭐 내가 뭐 아나. 먹었을 때 그냥 괜찮은데 맛있는데 이 정도지. 엄청나게 맛있는 걸 내가 먹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비교할 수가 없잖아. 옛날에 내가 먹은 라면 중에 맛있었던 거는 홍대에 하카다분코라고 있었어요. 나 있을 때는 되게 유명했는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라면이라는 게 좀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먹었는데 진짜 완전 신세계였어. 너무 맛있다. 근데 그때 임팩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다른 라면을 먹어도 나는 하카다분코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어. 지금 라면을 웬만하면 그냥 먹을 수 있잖아. 동네에 있잖아. 뭐 프랜차이즈든 뭐든. 근데 그때는 라면이라는 게 너무 생소했었거든. 그러니까 딱 처음 먹었을 때 충격 때문에 그런지. 전무님 라면이요? 전무님 라면은 옴라면? 옴라면이라고 내가 먹어본 적이 있나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뻘라면? 그건 라면이잖아. 국물 반 모래 반 그 라면? 그거 먹으면 나의 망둥어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망둥어가 모래 쭉 빨아먹고 유김을 흡수하고 모래 다시 뱉어내잖아. 아가미 같은 걸로. 국물을 쭉 먹는데 모래가 나서 쭉 다시 뱉어내. 모래를 또 먹으면 또 모래를 뱉어내.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맛이 없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맛있으니까 쭉 먹고 망둥어처럼 쭉 뱉어내고. 그때 또 해루질 해가지고 배가 또 고팠거든. 라면도 그때 뻘라면 만들 때 라면 진짜 잘 됐어. 조개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간을 완전 적절하게 했거든. 그때 라면이 되게 잘 됐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라면 국물을 만들어서 끓이고 컵라면 왕뚜껑 같은 거에다가 면 넣고 그냥 위에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냥 먹었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면 깔끔하대.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진짜 깔끔한 거야. 근데 모래가 자꾸
그러니까 해감을 할 시간이 없어서 해감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걸 인지했는데 해감을 하려면은 몇 시간을 해야 돼서 그냥 한 30분 했나? 뷔페밥은 라면 꼰대 4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좀 짰어요. 짜가지고 밥을 막 계속 먹었어. 그리고 우리 강화도 갔을 때 있었죠. 거기서 만들어준 라면 초밥이랑 그것도 맛있었어요. 제일 맛있었던 거는 뻘라면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 맛있었던 거 그 오마카세에서 나왔던 그 볶은 라면 있었거든요. 짜파게티인데 매콤하게 한 짜파게티 있었어요. 그거 맛있었고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최근 마라샹궈가 좀 제일 굳이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다 맛있는데 굳이 비교하면 마라샹궈가 제일 뒤. 좀 짰어 마라샹궈는. 그리고 풍이 형이 만들면서 말했어. 나 사실 이거 처음 만들어 본다고. 근데 대충 어떻게 만들면 될지 알겠대. 왜냐면 자기가 재료가 다 막 산초랑 다 있다고. 대충 보니까 자기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마라샹궈는 조미료를 계속 조절을 실패한 것 같다는 게 처음에 넣었거든?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넣었는데 맛에 변화가 없는 거야. 계속 넣어. 근데 갑자기 맛이 어떻게 되냐면 팍 뛰어 계단식으로. 그래서 짜졌어요. 아무튼 그 최고민 선생님하고 갔다 왔던 기타큐슈 여행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 좀 설명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